사람들은 보통 복잡하고 피곤한 현실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도망칠 구멍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칠 곳은 대개 누군가 나 대신 생각해주고 깔끔한 결론만 떠먹여주는 형태를 띠고 있죠. 돈을 불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평생을 바쳐 힘들게 번 돈인데도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둘지 결정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누군가 정답을 속삭여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정답을 영상 속에서 찾더군요. 화면 속의 사람은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을 분석합니다. 복잡한 경제 지표나 이해하기 힘든 기업의 사업 구조를 몇 분 만에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죠.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나도 그 사람처럼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공짜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은 내 계좌를 불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는 것이죠. 시선이 오래 머물수록 그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니까요. 대중의 시선을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대적인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100% 확실한 투자란 존재하지 않지만 화면 속에 그 사람은 단호하게 말해야만 합니다.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지금 당장 사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말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불안함을 덜고 그 채널을 구독하며 계속 영상을 보게 되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치명적인 어긋남이 발생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사람의 이익과 그 영상을 보고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의 이익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수식이나 지루한 보고서보다는 생생한 이야기와 자신감 있는 말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생존 본능 같은 것이죠. 무리 속에서 가장 크게 소리치고 확신을 주는 리더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본능이 현대의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총을 든 강도가 아닙니다. 바로 아무런 근거 없이 확신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두려움과 욕망을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가공해서 팝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판단력을 가져가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위에 약합니다. 정장을 차려입거나 세련된 그래픽을 배경으로 둔 사람이 논리 정연하게 말하면 우리 뇌의 비판적 사고 기능은 슬며시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분야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대본을 잘 읽는 배우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죠. 사실 진짜 실력자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떠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가치 있는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쏟아내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화려하게 포장하는 기술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화면 속 전문가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주식을 아주 조금 사보는 거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주식이 오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초보자에게도 종종 이런 달콤한 우연이 일어납니다. 계좌에 찍힌 붉은색 수익률을 보는 순간 사람의 뇌에서는 엄청난 화학물질이 분비되죠. 자신이 대단한 정보를 발견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정보를 준 영상 속의 인물이 마치 위대한 선지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판단력은 조용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은 마약보다 더 무섭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얻은 공짜 점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공짜 점심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는 스스로 요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채널은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매일 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유통기한을 따지고 가격을 비교하면서 전 재산이 걸린 투자에서는 왜 그렇게 남의 말에 쉽게 의존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확신이라는 심리적 위안을 돈을 주고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는 고통을 그 유튜버가 대신 짊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짊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라 단지 마이크와 카메라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죠. 그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은 이제 매일같이 그 채널에 들어가 영상을 봅니다. 영상 아래에 달린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 섞인 댓글들을 읽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죠. 반대되는 의견이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질투심, 많은 패배자들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자신만의 좁고 단단한 방음벽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음벽은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반응하죠.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외부의 비판을 시련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더 끈끈하게 결속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영상 속 주인공과 나는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착각,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우월감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사회적 증거라는 강력한 독이 추가됩니다. 수만 명의 구독자, 수천 개의 좋아요, 그리고 덕분에 돈 벌었습니다 라는 댓글들을 보며 내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안심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민주주의 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가장 위험한 법이지요.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할 수 있는 배짱은커녕 남들이 예스라고 하니까 나도 예스라고 해야만 살 것 같은 그 군중 심리가 여러분의 계좌를 벼랑 끝으로 밉니다. 이제 확신은 탐욕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잃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적은 돈이었지만 점점 판돈이 커집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넣고 적금을 깨고 심지어는 이자를 내야 하는 빚까지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화면 속에 그 사람이 이번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했으니까요. 스스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어본 적도 없고 그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단 10분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으면서 오직 다른 사람의 확신을 빌려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버립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작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은 여러분이 돈을 잃든 말든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자산은 여러분의 투자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상을 클릭할 때 발생하는 광고비와 유료 멤버십 가입비로 쌓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도박을 권유하면서 본인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불균형입니까? 인센티브 구조가 이렇게 뒤틀려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가 생선가게 주인을 걱정해 줄 거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빌려온 확신은 시장이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필연적으로 요동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영원히 오를 것 같던 주식이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 빌려온 확신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스스로 깊게 연구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안은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뇌의 공포 회로가 작동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지자 같았던 그 유튜버의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들리기 시작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게 발을 담갔습니다. 손실액이 커질수록 사람의 판단력은 더욱 흐려집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발을 빼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공포의 함성에 묻혀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시 스마트폰을 켜고 그 채널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안심시켜줄 말을 기대하면서요. 화면 속의 사람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라며 오히려 지금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잃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남은 돈을 쥐어짜 내어 주식을 더 사들입니다. 평단가를 낮춘다는 그럴싸한 변명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물타기라는 이름의 도박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언젠가는 독이 찰 거라고 믿는 행위죠. 그 독이 왜 깨졌는지, 그 구멍을 메울 방법은 있는지 고민하는 대신 그저 더 많은 물을 쏟아붓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물을 부을 그릇조차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손실에 대한 혐오감이 합리적인 판단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신 내가 맞아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파멸로 달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은 사람의 간절함이나 변명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주가는 끝없이 추락하고 계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집니다. 정말로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영상 속의 인물은 슬며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추천했던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은근슬쩍 새로운 유망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죠. 그것이 경제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변했다느니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바쁩니다. 심지어 과거의 영상을 조용히 지워버리거나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하게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어차피 시장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개미들이 유입되고 그들은 또다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새로운 선지자를 찾아 헤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비극은 오늘의 새로운 콘텐츠가 되어 소비될 뿐입니다. 실패의 고통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고 성공의 화려함은 그들의 몫이 되는 이 비정한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화면이 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철저하게 망가진 계좌와 빚더미에 앉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매수 버튼을 누른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손가락이었으니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확신에 기생하려 했던 게으름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은 진보하지만 틀린 적이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지불해야 할 가장 큰 비용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입니다.
스스로 기업을 공부하고 산업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심리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 말입니다. 유튜버들은 그 과정을 생략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지름길이라고 믿었던 그 길은 사실 낭떠러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수익은 지루함을 견디는 힘에서 나옵니다. 화려한 영상이 아니라 먼지 쌓인 보고서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 잡은 조급함과 질투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쉽게 돈을 버는 꼴을 조용히 지켜보지 못합니다. 직장 동료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떤 주식 채널을 보고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고통을 남에게 외주줘 버리는 것이죠. 질투심은 인간을 가장 멍청하게 만드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도박판에 던지게 만드니까요. 옆집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집을 샀다는 소리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검증되지 않은 잡주에 넣는 행위는 마치 남이 복권에 당첨된 걸 보고 나도 당첨될 거라 믿으며 전 재산을 복권에 쏟아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성취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은 평생 타인의 성공 드라마를 위해 배경으로 출연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견디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조용히 글을 읽고 생각하는 지루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들 열광하며 떠들어댈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차갑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자신이 세운 원칙을 굳게 믿고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은 결코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독서,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만들어지는 근육 같은 것이죠. 운동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듯이 투자 공부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 무게를 들고 땀을 흘려야 하듯이 여러분의 뇌를 직접 사용해야만 합니다. 남의 생각에 무임승차해서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설령은 좋게 한번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목적지로 가는 법을 몰라 결국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런 독립적인 사고는 유튜브 영상을 몇 시간 이어본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요약된 생각, 누군가의 가공된 확신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내 돈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은 가족 말고는 없습니다. 하물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화면 속의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리 만무하지요.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시청 기록과 클릭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여러분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쇼 비즈니스죠. 쇼를 즐기는 것은 자유지만 쇼에 전 재산을 거는 것은 관기입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이 꺼지고 나면 그들은 출연료를 챙겨 집으로 가겠지만 객석에 남은 여러분은 빈 지갑을 들고 혼자 밤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공부는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그것이 투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르는 분야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시장의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보다는 남의 지식을 내 것인 양 빌려 쓰기를 원하죠. 그 빌린 지식에 대한 이자는 여러분의 계좌 전체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종이와 펜을 들어보세요. 내가 산 주식의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팔아서 돈을 남기는지, 그 비즈니스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지 단 3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확신을 비싼 값에 사고 있는 소비자일 뿐이죠. 그리고 그 물건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짧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이상 새로운 비법을 찾아 유튜브를 헤매지 마세요. 대신 아주 고전적이고 지루한 방법으로 돌아가세요. 직접 읽고, 직접 고민하고, 직접 의심하는 것 말입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답은 항상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남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사람, 화려한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숫자를 확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무자비한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통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려는 태도,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낭떠러지로 향하는 행렬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